국민의 시선을 강하게 잡아끈 사건이 따로 있죠. 바로 김남국 비서관의 현지 누나 인사청탁 문자 파문,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찍혔는데요. 대놓고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런 문자들이 찍혔는데요. 여기서 김남국 비서관이 여기에 제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라고 답을 보내는 대화 내용도 함께 노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긴 사무총장 나와주셨는데 김현지 저격수죠. 네, 이거 설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현지라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대통령실 확인해 보니까 김현지밖에 없더라고요. 김호지도 있지 않습니까? 김호지도 있는데 분명히 현지 누나라고 했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 텔레그램 저 화면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문진석 의원이 이제 그 앞서 맞아 잘 살펴줘라고 말하는 그 대화 이전에 한글 파일을 하나 보냅니다. 아마 그 한글 파일이 그 한국산업 모빌리티 협회장이 어떤 이력서인 것 같아요. 이걸 봐서는 전형적인 불법 청탁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난 국감에서 사실 김현지 씨가 나온다 만다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 국회에서는 김현지 씨가 받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와가지고 국정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정쟁화되고 논쟁화되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과 야당이 지적했었던 것은 김현지의 실세론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실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보면 김현지 씨는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총무비서관이었다가 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바꿨습니다. 근데 제1부속실장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인사,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또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 이 사람도 김남국 의원도 사실 이 인사 개입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인사 개입에 대한 권한이 없는 두 사람한테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으로 흐르고 있는가, 얼마나 불법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자 증거였다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 문자 논란에서 국민들이 특히 눈여겨본 부분이 바로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인사수석실도 아니고 공직기강 비서관도 아닌 이 대통령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하는 김현지 실장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장이라는 공공기관의 단체장의 인사에 개입하냐 이건데요.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비선 실세의 증거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의례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임명할 수 있는 공직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뭐 몇천 개 돼요.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몇천 개라는 자리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랑 친했다라는 이유로 뭐 거기에 배치하고 나랑 뭐 대학교를 같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제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직기강실에서 검증을 다 마치고요. 인사비서관이 한 번 더 훑어보고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렇게 엄선된 사람들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가지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추천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천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 후배인데 뭐 저 사람이 누군데 뭐 좀 봐달라라는 식의 청탁 수많이 오고 갑니다. 그럼에도 그런 청탁이 오고 감에도 결국은 우리가 스크리닝을 거쳐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할 때는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청탁이 있음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사례는 지금 청탁이 그대로 보고가 됐고 그 전달자가 무려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그걸 전달한 대상이 예를 들어서 뭐 공직기강실이라든가 인사비서관실의 어떤 그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한 게 아니라 뜬금없이 김현지한테 전달을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김현지 실장은 지금 부속실장 아닙니까? 부속실장은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한테 인사 추천 권한도 없을 뿐더러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거든요. 아무런 권한도 추천권도 없는 사람한테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비하인드 커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많은 것들을 김현지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강훈식 얘기만 나왔어도 말은 좀 됩니다.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주관하니까 내가 비서실장한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몇 마디 해주겠다. 이 정도도 사실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김현지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거는 청탁이고 부정청탁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공정한 기준 하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업적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전문성이 있고 이런 걸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김현지로 통하면 모든 경쟁, 모든 공정성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침에 기사를 읽으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기사를 봤죠. 네. 아무래도 오늘이 12월 3일 아닙니까? 또 우리한테 또 어떤 악재가 터졌을까 하면서 봤는데 김남국 세 글자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남국이 형이 또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만사현통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또다시 인사 문제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민간기관이죠. 민간기관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이 그 해당 회장직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원래 추천을 받거나 하면은 한국산업 그 모빌리티 협회의 이사회에서 이사들로 하여금 이게 선출되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입법부 국회의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다라고 한다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 사실상 민간기관인 이 협회의 인사에 좌지우지 현재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뭔가 뭐 단순한 어떤 사고 내지는 단순한 일탈로 보여지긴 어렵고 문제가 계속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과 야당 의원들이 김현지 씨를 향해서 지적했었던 것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장관 사태의 국면에서 이 김현지 씨가 전화를 하니까 왜 권한도 없는 총무비서관이 장관 지명자 후보자한테 사퇴 전화를 하느냐, 그렇죠. 이거 월권 아니냐라고 그렇죠. 지적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했었던 말은 엄중 경고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세이며 대통령실의 인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위증 선서까지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나온 이 어떤 텔레그램의 한 단면을 보면은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좀 증명 아니겠습니까? 네. 강훈식 비서실장 지금 위증으로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좌지우지 현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고 계신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이런 비선 개입, 국정농단을 그토록 맹렬히 비난했던 게 바로 현 집권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작 본인들이 집권하니 훈식이 형, 뭐 현지 누나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사적인 메신저로 인사청탁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 최순실 사태와 다른 게 무엇이냐, 내가 하면 챙겨주기, 남이 하면 국정농단이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현지 누나의 인사농단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요. 네.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도 이재명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정황, 그리고 그 개입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 문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선거 때 대변인까지 지냈던 사람이다. 즉 우리 코드와 맞는 사람을 어떻게든 안 치겠다. 심지어 그게 민간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청탁을 해주고 자리를 봐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단면 얼마 짧은 문자 메시지 안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권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본인들이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단단히 빠진 것 같고요. 얼마나 이게 지금 불법 무도합니까? 그 불법적인 일을 너무나 뻗어지 저지르는데 대통령실은 이번에 또 입장이 뭡니까? 엄중 경고했다라는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엄중 경고에서 그칠 사안입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한 절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남국 의원님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사라든가 혹은 뭐 법정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소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김현지의 인사농단이 맞고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우리 중대 후배다라고 네.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야당인 시절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충암고 라인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학연을 기준으로 이렇게 국정을 좌우할 수 있느냐라고 수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중대 라인 후배를 챙겨줘라고 하는 그 심지어 민간기관인데 그런 것도 좀 문제지만 대통령도 중대 출신입니다. 네.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중대 출신 문진석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추천한 이 사람도 중대 출신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어떤 정부 조직이나 민간 조직에 임명되어 있다면 중대 조직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충암고 라인을 지적했다면 자신들의 어떤 학연에 대한 기준들도 똑같은 잣대로 사실 비판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네, 중앙대 라인이 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 반대 진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이제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특검,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당장 고소고발 들어갔겠죠. 근데 문제는 본인들도 지적했었던 문제를 그러니까 상대 정부를 향해서 본인들이 지적했었던 문제를 똑같이 버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셀프 고발해도 모자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엄중 경고하고 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지독한 내로남불 정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네, 김남국 비서관도 그렇지만 김남국 비서관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남국 씨 하면은 대표적인 이재명 팬클럽 출신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코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배지를 이제 배지가 아니죠. 그 탈당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제는 동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을 때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또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김남국 비서관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는 매우 각별한 사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즉 절대 권력과 가까이에 있을수록 자세를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가 됐든지 간에 특히나 인사 관련해 가지고 매우 세밀하게 언론이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 도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아니 훈식이 형이 무슨 본인 친형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현지 누나 이런 사람들 누나 형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사적으로 모든 인사청탁이 이렇게 수면 아래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계엄 이후에 비태혁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민주적 정당성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인사청탁이 이루어지는 이 단면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게 얼마나 음험합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모조리 말아먹고 있다.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저는 지방선거의 국면을 앞두고 민주당한테 어떤 것도 저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이런 민주당의 실책이라든가 대통령실의 실책들을 좀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협회의 참고적으로 연봉을 3억 정도 받는데요. 회장이요? 예. 굉장한 상여금만 자리네요. 상여금만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정도 받고 달달하네요. 업무 추진비만 한 5천 가까이 받는답니다. 네, 전직 산업부 관료 출신 사이에서도 이곳 회장직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쌍용차나 현대차나 거기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들을 대변하는 조직인데 이 높은 연봉에 맞는 직위에 걸맞는 어떤 능력을 사실 기대하고 요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곳이 대통령실에 이렇게 어찌 보면 김현지의 인사농단으로 짬짬이해서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 모순적인 행동인지 저희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사실 그 예견된 사태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이 정부의 법제처장, 유엔 대사, 민정비서관, 법무부 정책보좌관부터 입법부 국회의원들까지 사실 그 직위의 능력에 맞는 공정한 선발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장동 변호사, 네. 이대 변호사, 대통령 개인 재판의 변호사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곳곳에 포진시켜 놓은 거거든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공정한 선발, 어떤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예견된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황당한 인사가 제 기준에서는 주 유엔 한국 대사를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유엔 한국 대사라는 자리는 유엔에서 매일같이 본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그러면 그 자리에 한국을 대표해서 대표 아닙니까? 말 그대로 유엔 대표. 그럼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국제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하고 설명하고 또 협력관계를 이끌어내고 이런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고도의 고난이도의 외교수를 필요로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정부 어느 누구도 심지어 문재인 정부라 할지라도 이 유엔 대표 자리는 전문 외교관 출신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초대 지금 유엔 대표가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세요. 이분은 영어 한마디 못하는 분입니다. 물론 뭐 국민학교 때 영어 배웠겠죠. 하지만 그걸로 외교가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유엔 대표부 사이에서도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어딜 가더라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존의 대사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 베테랑들이니까 다 알아서 외교력으로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사 자체가 결국 그때부터 시작된 이 인사 적폐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네. 김현지 실장 라인이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정부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남 라인이 지금 뭐 주로 차지하고 있고 그때 이제 뭐 사보임은 아니지만 인사 조치했었던 총무비서관은 또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이자 성남FC 대표이사였던 분이거든요. 대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뭐 성남FC 대표이사를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 재판과 관련된 성남에서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지금 곳곳에 포진시켜 놓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공정한 채용과 공정한 선발을 하라고 했었던 그 기준이 전혀 좀 이 정부 와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사실 또 김남국 비서관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과거 코인 논란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인물을 굳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부터 예고된 참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측근들은 호가호위하면서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정치권에 매우 안 좋은 문화를 심어놓은 게 뭐가 있냐면요. 그게 법리에 맞든 안 맞든 그게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혹은 그게 합리적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이재명에게 충성하면 나는 반드시 챙겨준다 라는 걸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 이재명계 국회의원들 보시면은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거의 뭐 국회에서 정말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고 사실상 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맞나 싶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그들한테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가 잘 보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이재명 라인으로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김남국 같은 여러 논란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을 기용했을 때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를 할지라도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보편화가 되고 이게 뉴노멀이 되어버리면 우리 정치권에 나중에 상식적인 인사 혹은 상식적인 인재 선발 이런 게 존재하지 않죠. 너도 나도 저게 승리 공식이고 저렇게 해야 절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저렇게 해야 권력이 끝날 때까지도 지지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맞는 방식처럼 보여주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려됩니다. 결국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설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네. 우리가 김현지 씨 얘기할 것도 없고요. 김남국 씨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무게중심, 이 논란과 비판의 무게중심은 대통령에게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김현지 비서실장을 총무비서관 썼다가 부속실장으로 쓰기도 하고 김남국 비서관을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쓰기도 하고 조금 아까 언급드린 민정비서관부터 법무부 정책보좌관까지 전부 다 대통령실이 모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논란에 대해서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가 김남국의 문제가 아니라 김현지 라인 문제 또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전반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